때는 2026년 2월 23일이었어요. AI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발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AI 연구소 엔트로픽의 발표였는데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네 최첨단 기술이 그것도 산업적인 규모로 통째로 도둑맞고 있다는 거였죠. 자, 오늘은 이 거대한 AI 기술 탈취 사건, 그 전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6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엔트로픽의 가장 뛰어난 AI 모델 클로드에게 보낸 불법적인 요청 횟수예요. 총 1600만 건.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AI 기술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개인이 심심해서 한 그런 어설픈 해킹이 아니에요. 엔트로픽이 범인으로 딱 지목한 곳이 있거든요. 바로 딥식, 문샷 AI, 그리고 미니맥스. 다들 이름 있는 경쟁사들이죠. 이 세 곳이 엔트로픽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정교한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훔쳤다는 걸까요? 그쵸. 이들의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사용한 핵심 무기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증류, 영어로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직류라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AI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이 훨씬 더 똑똑한 AI 모델한테 계속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똑똑한 AI의 능력을 통째로 베껴 배우는 거죠. 딱 AI판 족집게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증류 기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엄청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작고 가볍고 저렴한 버전을 만드는 건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의 집, 그러니까 경쟁사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모델에 몰래 빨대를 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능력을 날로 먹으려는 거죠. 이건 명백한 기술 도둑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공격자들이 쓴 작전 계획, 이른바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치밀한 방법으로 이런 대규모 작전을 벌인 걸까요? 이 표가 바로 그 범행 기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니맥스는 무려 1300만 건, 문샷 AI는 340만 건, 딥시크는 15만 건의 요청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교묘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막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트로픽의 AI, 클로드가 가진 능력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적인 능력들, 예를 들면 코딩 능력, 복잡한 추론 능력,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같은 것들만 족집게처럼 콕 집어서 빼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엔트로픽이 중국에서는 아예 접속을 막아놨거든요? 그럼 이 중국 기반 회사들은 대체 어떻게 접속을 한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히드라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아주 교활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 히드라 클러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치밀해요. 첫 번째, 상업용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네 IP 주소를 계속 바꿉니다. 위치를 숨기는 거죠. 두 번째, 수천 개에 달하는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활한 부분인데요. 자신들의 공격용 요청을 수많은 일반 사용자들의 평범한 요청들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탐지 시스템이 이걸 공격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악의적이지 않나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당신은 통계적 엄격함과 깊은 전문 지식을 겸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보기에는 AI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아주 평범한 요청, 즉 프롬프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공격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요청 하나만 뚝 떼어놓고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평범 그 자체죠. 그렇다면 엔트로픽은 대체 어떻게 이 평범한 가면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음모를 눈치챈 걸까요? 정답은 바로 규모와 패턴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평범해 보이는 요청이 딱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계정에서 수만 번씩 똑같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요. 그렇죠. 바로 이 비정상적인 규모와 조직적인 패턴.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된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몇몇 회사들끼리의 기술 훔치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훔친 기술로 만든 AI가 뭐 그렇게 위험하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개발할 때부터 위험한 답변은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데 그걸 베낀 모델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만드는 법이나 사이버 공격 코드를 그냥 술술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더 나아가서 특정 국가의 국민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고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무력화시켜서 AI 기술 경쟁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하는 걸 보면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 수출 통제해봤자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엔트로픽의 주장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수출 통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을 대규모로 훔치는 증류 작업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즉,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런 불법적인 기술 탈취의 규모를 제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위협에 맞서서 엔트로픽은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방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죠. 엔트로픽의 대응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 안으로는 이런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탐지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유령 계정이 애초에 생기지 못하도록 가입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다른 AI 회사나 클라우드 기업, 심지어 정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방어선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엔트로픽이 정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AI 산업 전체, 클라우드 업계, 그리고 각국 정부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빠르고 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AI 패권을 향한 이 숨막히는 경쟁. 여기서 규칙은 과연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기술을 가진 몇몇 거대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